외계 전함의 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진 도시. 시민들은 혼란 속에서 어쩔지 몰라 우왕좌왕하지만 주인공 브루스 웨이는 자신의 직원들을 살피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닌다.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의 한 장면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이야기와 동경하고 우러러보는 성공한 삶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능동성, 즉 혼돈이 발생하면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혼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우릴 도발하고 욕망을 자극하면 우린 행동하고, 이런 변화가 이야기와 모험으로 우리를 이끈다. 성공적인 이야기와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들에겐 보통 사람들에겐 없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자질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욕구로 우리가 단세포 유기체였던 시절부터 존재했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다. 우린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싸운다. 변화에 직면하고 맞서 싸운다. 19세기 평론가 페르디낭 브리느티에르에게 이것은 극에서 유일한 불가침의 원칙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연극에서 보고 싶은 장면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싸우는 장면이다. 목표 지향성은 모든 충동의 근원이 된다.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진화했다. 그 다음에는 야망, 반목, 연애, 실망, 배신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있다. 어떤 인물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갈등이자 모든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인간에게는 주변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충동이 있다. 이 충동이 얼마나 강렬하고 강박적인가 하면 한 연구에서 전기 충격 장치 외에는 자극이 전혀 없는 방에 들어가자 남성 참가자 67%와 여성 참가자 25%가 모든 변화를 일으키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몸에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도 많은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간은 무언가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목표는 우리 삶의 질서와 가속도, 논리를 부여하며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달려있다. 목표 지향성은 인간의 인지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인간은 몹시 당황스러워한다. 뇌는 우리가 행동하고 싸우고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 우리가 더 나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처럼 사고하길 바란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영웅이 되길 원한다. 영웅이란 단어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영웅이란 스스로의 결함을 인지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투쟁하고 쟁취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인공이 어렵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긴장감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된다.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사이 우리는 그가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함께 느낀다. 주인공이 상을 거머쥐면 기쁨에 공감하고 주인공이 실패하면 함께 좌절한다. 우리가 주인공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은 언어 이전에 수백만 년 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생명체들에게 각인된 본능과 같다. 이런 정서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준다. 인간의 이런 핵심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비디오 게임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도 일종의 이야기다. 플레이어가 아제로스 대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와 팀을 이루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때 연결, 지휘, 목표라는 세 가지 뿌리 깊은 진화적 갈망이 효과적으로 충족된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위기, 갈등, 해소로 이루어진 산막의 서사를 통해 싸우는 전형적인 영웅이 된다. 현대의 게임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중독성을 가진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 교수는 수십 년간 인간이 일상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우린 한 번에 평균 15개의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 프로젝트는 사소한 취미와 대단한 집착이 결합된 형태를 띈다.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 된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프로젝트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어야 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때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인은 위기, 투쟁, 해소의 산막서사를 통해 싸우는 전형적 영웅의 모습과 유사하다. 리틀 이전에도 인간의 기본 가치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투쟁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다. 일각에서는 쾌락과 단기적 욕망 충족으로 정의되는 쾌락적 행복을 전제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의 쾌락주의를 경멸하며 저들이 말하는 삶은 풀이나 뜯어먹는 가축의 삶이다 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고전학자 헬렌 모랄레스 교수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렇게 정의한다. 목적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번성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일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라. 행복은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 유전 체학에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따라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의학자 스티브 콜 교수가 이끄는 연구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 수준이 높을 때 건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이 뚜렷한 목적을 안고 살면 우울증과 뇌졸중 위험이 줄고 중독자가 중독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없이 배회하듯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콜에게 에우다이모니아를 정의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숭고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문학에서 영웅의 행동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도록 태어났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번창한다. 내 보상 기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승한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들이 쌓이면서 인생이 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추구할 목표나 적어도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감각이 없다면 실망, 우울, 절망만 남는다. 죽는 이만 못한 삶이다. 일상에서 위협적이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목표는 그 변화를 다루는 것에 있다. 목표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린 모든 것을 제쳐두고 눈앞의 목표에 매달린다.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브리느 티에르가 말하는 목표를 향해 싸우려는 의지가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드라마는 없고 묘사만 이어질 뿐이다. 최대한 강렬한 이야기가 되려면 주인공이 발화점 이후 이야기에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요한 원인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원문 분석에 따르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간 소설에는 하다, 필요하다, 원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소설보다 2배 더 나온다. 이야기에서 발생한 사건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든 혼돈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인물은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다. 행동이 없다면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의 극적 질문의 답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는다. 인물은 자기 모습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서서히 지루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과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힘들어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부여하라. 그리고 온몸을 던져 그 목표에 뛰어들게 하라.